고문자에 담긴 한민족의 발자취, 오늘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문명의 기원과 셋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문명의 내용으로서 셋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개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개천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천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표현은 우리 문으로, 우리 머리에 있는 문으로 하늘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사람의 인지가 깨어서 하늘을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개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이 우리 몸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하늘이 먼저라고 하는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사람이 하늘을 알아차린 거지만 표현은 하늘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개천의 저 상황을 또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면 그것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말은, 자, 문이 있고 명이 있고 문명, 두 글자 합쳐서 문명이 되죠. 저 문명의 문은 개천에서 우리 말하는 우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문, 바로 그 문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 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 문과 문자가 저렇게 동일시 되느냐 하면은 저런 상황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인식한 결과로서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사물의 이치, 사리 판단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의 관계,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무수한 관계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밝다 이 말은 안다 모른다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밤눈이 어둡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둡다, 이 말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의 체험을 했더니, 그 인지가 깨어서 하늘을 인식했더니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존재들의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를 훤히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문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천과 문명은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동일 사건이다. 그 사건을 A라는 측면, B라는 측면에서 나누어 볼 때 개천과 문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됐다고 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종의 그런 사건을 표현한 그 시작, 그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을 표현하는 말이 개천과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과정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 문자입니다. 따라서 개천과 문명과 문자는 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이 관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모종의 관계들이 놓여 있는데, 그 관계들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셋이더라. 말하자면 이 관계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문명의 내용은 셋을 알아차림이에요. 그리고 그 셋은 원초적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천진이라는 말로 쓰죠. 천진의 내용은 문명의 결과로서, 개천의 결과로서 얻어진 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우리말이 셋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개천과 문명, 문명과 셋, 셋과
하늘과 땅과 만물, 천지인 이것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로 된 이런 포괄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아무런 그 스터디 없이 연구 없이 그냥 쓰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고 뭔가 구분이 모호한 그런 이제 그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여간 우리가 문명의 기원으로 올라가면 저렇게 개천과 문명과 셋과 하늘과 땅과 만물 천지인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이게 사람의 지혜가 깨어서 그런 걸 알아차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 하면은 이제 저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셋을 상징하는 도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셋을 상징해서 도형을 만드는데 그 원초적인 도형이 바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이제 원방각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천지인을 셋으로 부르는데 그 셋으로 부르는 천지인을 다른 도형으로 표시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되고 저 동그라미, 네모, 세모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으로 인해서 원방각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 갖게 돼요. 자, 뭔가 셋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고 그 셋을 상징하는 도형을 만들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역사에서 우리가 저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 이상으로 그 사회의 대격변, 변화, 아마 그 매우 뛰어난 그런 어떤 그 발견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도형이 나옴으로써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는 도형으로 자기가 인식한 어떤 개념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문자가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이분들은 그냥 이런 모형만 쓰지를 않고 이렇게 응용해서 또 씁니다. 다양하게. 동그라미 하나, 이건 두 번째니까 네모 두 개, 이건 세 번째니까 삼각형 세 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써요.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세 개.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그라미, 이거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둥근 하늘. 그 다음에 둥근 하늘을 가운데 선을 그어서 위는 하늘, 아래는 땅. 자, 이런 도형을 이해를 해야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졌던 땅의 인식,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 우리 사리 판단이 더 정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형, 둥근 원 안에다가 선을 하나 그은 이 도형이 땅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바탕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그래서 땅도 하늘이다. 왜냐하면 원래 바탕이 하늘인데 하늘을 둘로 갈랐잖아요. 그래서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똑같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저 모양은 두 번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었기 때문에 이때의 땅을 두 번째 하늘 이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원래의 하늘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을 두 개를 그으면 공간이 세 개가 생깁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그어서 세 개가 생기는 요것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지인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도형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땅은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칸을 세 개 그은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세 번째 존재, 만물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두 개 그었어요. 따라서 이 도형으로부터 땅은 두 번째 하늘, 이것은 만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만물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만물 역시 동그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도 하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이 하늘이다 이래버리면 첫 번째 하늘과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늘은 하늘인데 세 번째 하늘이다. 자, 이런 관계들,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적인 관계들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1, 2, 3에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1, 2, 3에 정확해야 우리 천부경에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의 일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고, 우리 천부경이 됐든 또는 우리 민속 문화가 됐든 우리 역사가 됐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려면, 알려면 이런 도형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도형이 우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발자취의 설계도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실 삶에서 어떻게 저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셋을 상징하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도형으로부터 문자가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의 속성. 자, 셋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맨 처음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셋은 바로 도형으로 표시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되고,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나누어진 그 속에 또 속성이 담겨 있다. 근데 그 속성은 우리가 이 한자를 통해서 속성, 셋의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지금 앞에 사람, 인을 붙이면은 윤리할 때 윤자가 되고, 말씀원을 붙이면은 논리할 때 논자가 됩니다. 핵심이 되는, 어간이 되는 글자가 이 글자인데, 이것을 지금 한자에서는 뭉치륜, 둥글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뭉치나 둥글다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뭔가 모종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됩니다. 나누어 봤더니 이 글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에 삼각형, 아랫부분에 책자, 세자를 책봉한다 할 때 이 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뭉치, 둥글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한다면, 뭔가 셋을 갖추었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뭉치로 명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 뭉치, 둥글 이런 말만 들을 때는 느낌이 없잖아요. 뭉치가 뭐예요? 둥글이 뭐예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미를 하면, 알아차리면, 아, 뭉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화된 단위를 말하는구나. 이것이 영어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그 덩어리. 이것을 이제 뭉치라고 부르고 둥글다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글자는 지금 그냥 뭉치련 둥글련이라고 쓰지만 이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심중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셋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셋을 갖추었으면은 하나의 완성된 덩어리, 뭉치로 명명하겠다라고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그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들면 요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은 이런 그 기능을 가진 단추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전지가 있어야 이것들이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것을 세트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트라고 말할 때에 그 정의,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야, 그거 세 개를 갖추었어? 아, 그러면은 그건 완성된 하나의 단위라고 하자. 자, 역사적으로 언젠가 이런 정의를 내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정점에 삼각형이 있다. 이 윤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셋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이제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말에는 셋이 뭐 무수합니다. 우리 말뿐만 아니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하여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담겨 있는 셋의 의미, 셋의 성격이 바로 요거다. 완성된 하나의 단위다. 이 윤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셋이라고 하는 것은 묶음이다. 한 묶음.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성된 단위. 그걸 영어에서는 세트라고 불렀다. 자, 공교롭게도 이 음가나 우리말 셋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서양이 무언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셋이나 영어의 세트나. 만약에 이 세트가 우리 셋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카피본입니다. 그러면 원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그거 뭐 찾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간 같은 것이 동서양에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는 다른 하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묶음 세트라는 말 속에 합해서 하나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 왜 합해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주적인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묶음 세트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 사소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합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에 이 셋의 속성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묶음이다, 세트다, 합해서 하나다. 자, 그래서 셋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셋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이게 셋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가 세 개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둘, 셋의 원본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만물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바로 인으로 표현되는 만물이다. 만물 속에는 이제 사람이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셋의 정의를 세 개,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셋의 합. 자,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한자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삼각형은 셋의 합이다. 한자에는 저렇게 그냥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셋의 합이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합해서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면 셋의 합은 곧 점입니다. 점. 우리가 이전에 한자 할 때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봤는데 그 점들은 그 대상이 속해 있는 그 대상을 포괄해서 감싸고 있는 하늘의 상징이다. 이렇게 셋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정의가 아니라 이런 문자를 남긴 분들의 많은 흔적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서 요약을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셋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장을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좋은 글귀를 하나 들었어요. 내가 정의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정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좀 강한 게 있었어요. 자,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지만 모른 채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뭔가 어떤 그게 대상이 됐든 용어가 됐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셋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한자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시니까 잘 알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한자를 해보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남긴 분들의 일종의 그 체험 학습 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본 사람과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한자를 하고 또 동양의 역사를 하고 민속과 문화를 보고 철학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체험학습 교재예요. 그래서 그 교재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분들이 남긴 이 정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정의만 우리가 바르게 세운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의견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주 당당하고 또 정의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셋은 아마 한국인이 셋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그런 관계 속에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자, 역사, 문화, 민속, 철학이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세계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